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번에 SAT2에 없어진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스탠다이즈 테스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제 대학이 그 SAT만으로 이제 평가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앞으로 나갈 방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네. 그렇죠. 저희가 사실 블루키가 지금 우리가 총 몇 개를 찍었죠? 블루키 TV가? 한 100개? 50개인가요? 100개인가? 화수로 하면 지금 50, 한 4회 정도 되는데, 58을 했었구나. 다른 게 많으니까. 알림 뭐 이런 거랑 네네네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시험이 학생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거는 점점 줄고 있어요.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어떤 트렌드고, 우리가 사실 쉽게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그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산술적인 어떤 이런 수치였어요. GPA와 뭐 SAT 점수와 뭐 그만한 다들 비슷비슷한 extracurricular activity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시대가 너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테스트 성적이나 어떤 점수는 점점 더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 못해요. 뭐 그나마 좀 가장 제가 보기엔 뭐 여러 번 정말 입이 뭐 버릇이 될 정도로 많이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GPA예요. GPA. 그 어떤 과목에서 GPA를 어떻게 받았냐 이거고. 근데 그건 아주 한 일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엔 뭐 아주 무작위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자면 한 25%, 20% 학생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능력에서.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적은 게 뭐냐면 테스트 프랩이에요. SAT 점수가 저는 GPA보다 훨씬 적다고 생각해요. 영향은. 다만 재밌는 거는 왜 그러면 막판에 대학교 가기 전에는 SAT에 이렇게 몰입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게 더 중요해서가 아니고 그 시점이 되면은 바꿀 수 있는 변수가 SAT 같은 시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서가 아니고 GPA는 예를 들어서 9학년, 10학년, 11학년 때 뭐 3.5, 3.7, 3.8 정도로 해가지고 평균으로 한 3.69 정도가 나왔다. 시니어 때 한 학기를 아무리 잘해도 못 올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수화된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내가 유일하게 단기간에 몰입해가지고 몰아치기로 벼락치기로 해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뭐 나를 이렇게 확 바꿀 수 있는 것은 SAT 점수 아니면 뭐 AP 뭐 이런 점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SAT나 뭐 이런 테스트 스코어 같은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이게 아마 제 생각일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참 많이 상담을 하면서 안타까운 게 학생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대학교에 가고 싶어서 어필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시대적이에요. 접근법 자체가. 제가 블루키북스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그 책 Zero to One, 피터 틸의 Zero to One, 과장님도 읽어보시고 되게 재밌게 했던 그 책에도 보면은 Zero에서 One으로 가는 건데 우리는 Zero인 것을 가서 시작을 해가지고 One으로 만들어내는데 이미 1에서 2, N, 뭐 9, 10, 100 이렇게 돼버려 있는 레드오션화 돼 있는 그런 거를 사람들이 자꾸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아는 어떤 옆집에 사는 아는 사람이 애가 이번에 하버드 갔는데 걔가 이거 했대. 근데 넌 이거 두 개가 없네? 너 이거 두 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장 확실한 1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막 N, 가장 확실한 100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예 잘못된 생각이에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SAT 점수를 잘 봐야 된다. 물론 SAT 점수가 도움이 되죠. 그러면은 뭐 1550점하고 1590점하고 그 차이가 있느냐? 저는 1도 없다고 봐요. 그럼 1520점하고 1550점은 차이가 있느냐? 그다지 없다고 봐요. 제가 보기엔 1500 조금만 넘으면 아주 조금만 넘으면 아니 1500도 사실 뭐 1500으로 합시다. 1500 정도만 되면은 대학교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대학교에 떨어지는 것은 그 SAT 점수 몇십 점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제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SAT는 뭐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그것 말고 다른 아무도 정형화해가지고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능력을 증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찾아야겠죠.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 공부 잘하고 대학 수업 잘 듣고 강의 잘 듣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준비되고 성공한 사람 찾는 거고 그렇죠. 학생 또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나는 성공을 하기 위한 그렇죠. 네. 이렇게 맞아요. 이제 계획을 잡아야지 이제 뭐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맞아요. 거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예전에는 이 학생이 성공할지 안 할지를 평가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정말 성실하고 그 그룹에서 굉장히 뛰어난 탑 애들만 뽑으면은 아주 쉬운 배팅이 그리고 나름 잘하니까 그런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회사 들어가고 미국에서도 뭐 어디 회사 들어가고 뭐 JP 모건을 가든지 메럴 린치를 가든지 뭐 골드만삭스를 가든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일단 전통적으로 그렇게 고용하는 회사들도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20년 전에 고용하던 탑 고용 인플로이어들하고 오늘날의 인플로이어들을 보면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예전에는 솔직히 공부 잘하는 애들은 메디컬 스쿨, 러 스쿨 갔었거든요. 요즘은 제일 뛰어난 애들은 솔직히 그렇게 가려고 안 해요. 물론 가려는 뛰어난 아이들도 있겠지만 지금 그 미국에서도 계속 언론에도 나오지만 그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 나도 실리콘밸리 가가지고 막 이런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만들고 싶다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고등학생도 그렇고 대학생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막 이렇게 모범생으로 막 커가지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잘 없어요. 실제로. 되게 재밌습니다, 그것도. 근데 어찌되건 좀 딴 얘기긴 한데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학교는 사실을 대학교가 가장 원하는 학생들은 이 대학교의 교육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애들이에요. 그 우리는 뭘 자꾸 우리 이 블루키 TV를 보는 많은 시청자분들과 그 주변의 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거는 내가 얼마나 좋은 학생이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현재 좋은 학생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예일에 가서 아니면 뭐 스탠퍼드에 가서 나는 뭐 카네기 멜론에 가지고 나는 거기서 정말로 거기서 잘할 수 있어. 라는 거를 증명할 대학교는 그거 아무 관심 없어요. 모범생인 거를 원하는 게 아니니까. 걔네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은 그 4년 동안의 튜이션 꼬박꼬박 내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4년 동안 어떻게 하든 아니면 4년을 졸업 안 해도 나중에 대성을 해가지고 1년에 100만 불씩 지원해 주는 걸 원해요. 죽을 때까지. 그걸 원해요. 가장 원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대학교 보자면 그런 학생들은 어디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막 20년 동안에 같은 회사에서 일해가지고 막 전무돼가지고 임원되는 이게 아니에요. 다 뭐냐면은 뭔가 그 disruption이라고 하죠. 막 어떤 이런 생태계 파괴처럼 disrupt 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그 변화의 세상에서 뭔가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가장 원하는 사람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에요. 테슬라의 창업주는 아니지만 테슬라를 이렇게 세운.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하고 왜 없겠어요, 그죠? 훨씬 더 막 모범생이고 정말로 거기 졸업생들이 가장 원했던 그런 회사에 갔던 애가 지금 과연 그러면 비슷할까? 전혀 안 되거든요, 비교가. 그러니까 대학교가 원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스턴을 가고 싶다, 왈튼을 가고 싶다. 그럼 우리는 내가 지금 얼마나 뭐 어카운팅도 잘하고 뭐 이런 뭐 물리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내가 AMC까지 했고 뭐 에이미는 모르겠어요. 에이미는 왜 그걸 에이미를 해야 되는지 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건 순수 수학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에이미는 완전히 시간 낭비인데 그거를 뭐 1년에 정말 소수가 학교 가는 그거를 왜 증명을 하려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AMC도 했고 그렇다고 치면은 그런 학생들을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은 대학교가 원하는 인재는 이 대학교가 없이 이미 성공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턴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아니면 전자상거래를 오픈해가지고 아니면 나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아니면 나의 브랜딩을 해가지고 뭐 로컬 브랜드에 이것을 뭐 15만 불에 팔았다. 이게 가장 큰 가능성이에요. 아니면 내가 어떤 뭐 나름 인기는 없지만 다운로드 수 뭐 2만 밖에 안 되지만 그 앱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발생되는 거래가 뭐 누적 3년 동안에 뭐 75만 불이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제가 개런티하건데 엄청나게 많이 합격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좋은 고등학생이다를 증명해야 될 게 아니고 나는 고등학생이지만 대학교를 뛰어넘을 만한 그래서 보통 뭐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필드, 이 인더스트리에서 이미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다. 난 이미 게임 플레이어다. 난 참여자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근데 한국 아이들은 지금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참여는 전혀 안 하고 나는 지금 매우 잘 준비된 준비생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은
그러면 그런 애들 다 뽑아가지고 다 교육시켜가지고 너 막 창업 동아리 일부러 넣어주고 비슷한 애들 매칭해주고 어드바이저 줘가지고 다 키워. 왜 그래요? 뭐 무슨 대학교 인큐베이터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우리는 대학교가 필요 없는 아이들이 합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실 SAT2 이거는 별로 충격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당초 SAT2 같은 것이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았어요. SAT 완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는 이 학생들이 다른 아이들이 못하는 걸 할 수 있느냐. 그거였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요즘에 이제 뭐 너무 많죠. 대학교 수업도 온라인 들을 수도 있고 자격증도 딸 수 있고 그 분야에서 내가 뭐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뭐 거래 다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애널리스트가 되겠다. 그럼 나만의 애널리스트 하는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팟캐스트를 하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하고 나는 근데 나는 왈튼에 가면은 정말 좋은 애널리스트가 될 거라는 것만 주구장창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것이 별로 그렇게 설득력 있다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성공할 될성 부른 떡잎이라면 이미 성공을 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작년 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증되지 않은 잠재력은 잠재력이 아니에요. 잠재력이라는 건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뭐 중학생 때 해커 돼가지고 막 일이 만든 애들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프로그램을 잘한다, 랭귀지를 잘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든 크립토커런시가 가상화폐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미 내가 발행을 하고 채굴을 해가지고 했다든지 ICO를 해가지고 망했지만 그런 게 다 이제 본인의 레주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록들이 몇 년 동안에 그 단어가 중요해요. 몇 년 동안에 누적된 나만의 흔적이 일관성 있게 어떤 열정과 나의 능력과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학생은 MIT도 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상상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 사람들이. 다 뭐냐면 MIT 가려면 SAT가 1점이어야 되고 GPA가 이거야 되고 야 너 리더십 없지? 너 저기 코리안 클럽 프레지던트 이번에 나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너 운동 안 하네? 너 빨리 배구 시작해. 악기? 너 제일 안 하는 게 뭐 있냐? 제일 인기 없는 거. 바순 사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 비싼 몇 천만 원짜리 바순.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원하는 인재는 하나에 굉장히 깊이 심취해 있는 전문가예요. 그 사람이 고졸이든 중졸이든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아마 그 과거적인 생각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할 건데 사실 제가 생각해보면 여담이지만 그 부모님들이 가장 나쁜 조언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 학생들도 약간 반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부모님이 보시는 만나는 세계나 사람은 다 사실은 applicable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심지어 한국에서도. 왜냐하면 본인이 대학교 다닐 때는 경영학과 해가지고 대기업 들어가서 지금 임원이거든. 잘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한국에서 정말 탑대학을 나와도 대기업의 임원이 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S전자 같은 경우에는 1%가 2%가 밖에 안 돼요. 그쵸. 신입사원에서 임원이 될 확률이. 그 전에 다 나간다는 얘기예요. 40, 50대. 그걸 과연 강조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검색 엔진 N사를 창업한 아니면은 우리의 국민톡이라고 하는 K톡 이런 거 이게 어느 게 더 맞는지 아니면 NC소프트라든지 자꾸 회사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나가야 될 방법이 굉장히 이제는 다른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좋았던 직업을 기초로 해가지고 추천해 주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 많은 컨설팅 업체와 학원들이 스펙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얘기하는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한마디만 거기서 더 하자면, 제가 이것도 이제 컨설팅에 대해서 작년에 몇 개인가 했었을 거예요. 저희가 시리즈로 3개인가 4개인가 했었는데,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만들어주는 스펙은 일단은 효과가 없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그렇게 제대로 만들려면 그게 1, 2년 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학생의 능력부터 키우는 걸 시작해가지고, 적어도 8, 9학년 때부터는 시작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컴퓨터나 아니면 엔지니어링이나 수학 쪽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다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안 할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테스트 성적이나 이런 것에 별로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 사실적인 것은 우리를 증명해주지 못한다. 우리의 열정과 능력과 잠재력과 내가 어느 정도 여기에 정말 정열을 가지고 그거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는 우리가 아까 잠깐 쉴 때도 우리 둘이서 얘기했지만 크로스핏 우리 맨날 가는 크로스핏 거기에 가지 않으면은 그런 운동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우리 다 알잖아요. 그쵸. 유튜브만 찾아봐도 알고 방법도 알고 심지어는 너무 많아요 방법이.
뭐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특정한 소수의 장소와 집단에서만 지식을 전달받는 이 체계가 지식 전달 체계가 깨졌기 때문에 붕괴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대학교를 그럼 대학교를 왜 가느냐? 아까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네. 대학교를 왜 가느냐? 제가 보기에는 대학교는 대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중에 그렇게 중요한 지식은 거의 없어요. 저도 그랬고, 저도 뭐 졸업한 지 굉장히 좀 됐지만, 그랬고, 솔직히 제가 컬럼비아에서 배운 것 중에 기억나는 건 정말 별로 없어요. 오히려 거기서 어떤 식으로 지식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을 수 있어도 지식 그 자체는 굉장히 아웃데이트 된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거보다 더 심한 거는 이제 뭐 공대 뭐 수학이 아니고 공대 뭐 이런 테크 이쪽은 더 심하죠, 그게. 왜냐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대학이 뭐 막말로는 대학이 가장 후퇴된 지식의 전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대학교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열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성공에 목말라 하는 능력 있는 재능 있는 아이들을 모아놓는 게 대학의 셀 포인트인 거예요. 그게 생존 전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은 정말 너 이 창업하고 싶어? 우리 그런 애들 진짜 많아. 너 여기 오면은 1, 2년 안에 이게 팀 만들어가지고 너 한번 창업해가지고 10년 있다 대박 날 수도 있어. 졸업 안 해주니까 와. 이거를 대학교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너 한 40살 됐을 때 은퇴하고 어차피 세금 내느니 그걸 우리한테 도네이션 해줘. 이거예요. 대학교의 생존 전략은. 학생들한테 돈을 튜이션을 많이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이제 웨이브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 라이드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 과거의 개념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그리고 재밌는 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라인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생각해봐야 될 게 저는 이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부터. 그 돈을 내고 전 세계에서 뉴욕의 맨하튼 예를 들어 컬럼비아를 예를 들면 뉴욕의 맨하탄에서 그 비싼 돈과 비싼 튜이션을 내면서 거기에 꼭 가가지고 수업 듣는 거 일주일에 딱 12시간이야. 그걸 듣는 게 과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인터넷도 없었고 인터넷 있어도 뭐 이메일 정도였고 이러니까.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 코로나가 많은 걸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학교의 역할이 뭐냐. 사실 학교의 역할은 지식 전달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있겠지만 돌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기능도 하고 사회 보장적인 기능도 하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다른 얘기겠지만 예를 들어서 위로 가면 갈수록 전문 대학원 가면은 솔직히 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대학원 다니신 분들 많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수업을 듣는 것은 뭐 첫 해 조금 듣고 그다음부터는 지도교수 이제 배정 받으면은 계속 이제 연구하고 가끔 만나주고 이제 상담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옛날에는 그 도서관에 있는 자료라도 봐야 됐지. 지금은 그것도 굳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니 필요하다면은 더 가까운 곳이 있으니까. 결국엔 우리가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뭐냐, 내가 얻어내는 것이 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대학교가 가르치는 것을 내가 이미 다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혼자서 그것을 공급해가지고 아니면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면은 가장 좋죠. 근데 그런 학생을 대학교에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게 뭐였죠? 무슨 얘기 했었더라, 우리가? 대학교 얘기하면서 까먹었네. 지금 얘기하려다 또 까먹었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죠. 기억이 날랑말랑하네요. 아무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너무 보수적이지 않고, 좀 틀에서 벗어난 약간 이런 두려움 없는 이런 발상을 상상력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정말 원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생각이 나면 한번 또 하고 저희가 어차피 이제 한 3월, 4월 정도 되면 봄방학 정도 되고 하면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아마도 하겠지만 또 블루키 TV를 좀 더 찍을 거예요. 왜냐면 할 얘기가 또 많이 있고 또 새로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또 하겠지만 그때까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모아가지고 한번 Q&A를 한번 부르기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봬요. 네.